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드버스 TCP 중에서 이제 Q 시리즈에서 이 내장 이더넷으로 모드버스 TCP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Q 시리즈에서 오로지 UDV만 적용이 됩니다. UDEH 같은 모델은 안 돼요. UDV만 되니까 꼭 나중에 실습을 하시거나 하실 때 UDV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드버스 TCP에 대한 간단한 개요예요. 이제 모드버스 TCP는 우리가 이제 산업용 필드버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혹은 마스터 슬레이브로 얘기하죠. 이제 모드버스 RTO에 익숙하신 분들은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이 용어가 익숙할 거고, 이제 소켓 통신에 익숙하신 분들은 클라이언트 서버가 익숙하실 건데, 클라이언트 서버와 각각 마스터 슬레이브의 이제 의미가 서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드버스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랑 있죠. 그럼 이제 모드버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리퀘스트를 쭉 날릴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있겠죠. 뭐 내가 누구고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라는 내용을 주면은 그러한 내용이 이제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로 진행이 되는 거죠. 프로토콜로 만들어준 내용이 나가면은 모드버스 서버에서는 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응답을 줄 거예요. 너가 누군지도 알고 뭐 어떠한 데이터를 줄 거고 어떻게 줄 거다.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래서 RTO처럼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내용 지울게요. RTO처럼 하나의 마스터가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데리고 있는 구조고요. 이제 RTO는 시리얼 통신 기반이고, 그죠? 시리얼 통신 기반. 이제 모드버스 TCP는 당연히 TCP/IP 기반 통신이겠죠. 자, 우선 이런 차이가 있다 봐주시고요. 다음 장 볼게요. 이제 모드버스 TCP의 프레임 구조입니다. 예전에 그 소켓이나라든가 네트워크 얘기할 때 프레임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 구조가 있고 이 프레임 안에 각각 뭐 헤더, 그 다음에 테일, 프레임 및 데이터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한다. 보시면은 안에 또 이렇게 IP 계층에는 어떤 프레임 구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PDU가 뭐 데이터,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모드버스 TCP도 그 내부에 프로토콜 구조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콜 구조를 보시면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정정할게요. 가장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모드버스 TCP/IP ADU,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MBAP 헤더부터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고요. MBAP 헤더는 모드버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모드버스 TCP/IP의 헤더죠. 선도 헤더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ID, 프로토콜 ID, 랭스, 모듈 ID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버스 TCP/IP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인 PDU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ADU에서 MBAP 헤더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PDU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단계 볼게요. 그래서 MBAP 헤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내용이 똑같습니다. 트랜지션 ID. 클라이언트가 0에서 00부터 통신 시작 시 1씩 증가할 거예요. 서버는 수신한 값을 응답할 때, 아까 여기서 얘기 드렸었죠?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날리면 서버가 리스폰스를 줄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트랜지션 ID 0x 뭐 00, 1, 2, 3, 4 이렇게 보내면은 다시 서버가 돌려줄 때 0x 0번, 1번 뭐 클라이언트로 받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고정값이라고 왜 써놨냐면은 일반적으로 PLC 단에서는 Q 시리즈에서는 사실
이 트랜잭션 아이디랑 프로토콜 아이디를 구분을 하질 않아요. 네. 항상 값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용자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원래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안 쓰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아이디는 모드버스 TCP 0x0000 고정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랭스는요, 펑션 코드부터 데이터까지의 길이 수예요. 자, 바이트 수입니다. 보세요. 펑션 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이죠. 다시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 그럼 계산기로 볼까요? 13이면은 D죠.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는 000D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모듈 아이디는 유닛 구분용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듈 아이디가 왜 필요하냐면은 모드버스 RTU 하실 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제 내가 00번이다. 정정할게요. 내가 10번 유닛이야. 또는 내가 11번 유닛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자 알아보기 쉽게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마스터가 이 슬레이브들이랑 쭉 연결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자, 슬레이브 1번, 슬레이브 2번, 슬레이브 3번이라고 할게요. 얘네 각각 유닛 아이디도 1, 2, 3번이에요. 자, 얘 마스터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자, 데이터를 보냈는데 트랜지션 코드 뭐 쭉쭉 가다가 이제 모듈 아이디가 이 모듈 아이디죠. 이 모듈 아이디만 0, 2인 친구한테 응답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한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2번이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2번이야 하고 자기 어떤 값을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유닛 아이디를 씁니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IP 주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쓰기는 하죠. 그래도 제대로 구분 지으시려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토콜 유닛 PDU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PDU는 펑션 코드, 그 다음에 스타트 어드레스, 레지스터 개수, 바이트 카운트, 뒤에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워드라고 적어놨는데 실제 데이터 영역이에요. 자, 그 중에 제일 처음 펑션 코드 보겠습니다.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명령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서버의 값을 읽거나 쓸 수가 있고, 이제 주로 사용되는 코드가 아래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코일이라 그래서 비트 단위들은 이제 리딩, 뭐 리드 코일, 라이트 코일, 라이트 멀티플 코일 해가지고 펑션 코드가 16진수로 215F 이렇게 있죠. 그리고 워드 단위, 이제 EYT 단위로 하는 거는 레지스터 영역에 쓴다고 해서 인풋, 홀딩, 싱글, 멀티플 등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홀딩 레지스터, 뭐 인풋 레지스터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럼 0x, 04, 03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인풋과 홀딩, 그리고 그 인풋과 코일의 차이점을 보면은 읽거나 읽고 쓰거나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다가 읽고 오기만 할 거냐 혹은 쓰기도 할 거냐 같은 영역 배정을 잘 해줘야겠죠. 그런데 모드버스를 쓰시다 보면요, 사실 이 영역, 그쵸, 여기랑 그 다음에 홀딩 레지스터, 딱 이 두 영역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건 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받았으면은 이걸 어차피 우리가 다시 비트 단위로 쪼개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비트 단위를 잘 보려고 하질 않아요. 워드 단위가 좀 더 간략해서 구성하기도 편리하고 사용자끼리 사전에 맵으로만 잘 지정을 해두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워드 단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단계 스타트 어드레스예요. 접근하는 이 메모리, 아까 메모리 뭐였죠? 코일과 레지스터죠. 그 메모리의 시작 번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개수는 스타트 어드레스부터 값을 읽거나 쓸 길이, 총 몇 워드의 길이나 값을 읽을 거냐 얘기를 하는 거고, 바이트 카운트는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따른 메모리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트 카운트 들어가면요, 우리가 레지스터 곱하기 2 값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레지스터는 워드 단위고 그럼 2바이트죠. 그러니까 바이트 카운트는 당연히 내가 선점한 워드 단위 곱하기 이만큼 주면 딱 그 바이트 카운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실제 이제 메모리에 쓸 거나 읽을 데이터의 값이에요. 근데 제가 좀 워드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이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모드버스 TCP라는 게 어떤 개요고,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통신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서 구조를 어떻게 쓴다. 그래서 뭐 PDU, ADU, 그 다음에 MBAP 헤더,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코드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다음에는 이제 Q 시리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Q 시리즈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 PLC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빌트인 이더넷에 오픈 소켓 세팅하셔가지고 소켓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프로토콜은 모드버스 TCP가 당연히 TCP를 써야겠죠. 중요한 거는 오픈 시스템에 보시면은 이 프리디파인 프로토콜, 사전정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커넥션은 이제 뭐 내가 소켓을 오픈한다 하면 당연히 액티브를 선택하셔야 될 거고, 이제 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픈 신호에는 다 대응하겠다 하면 언패시브, 혹은 이제 내가 대응하긴 할 건데 나는 특정 정해진 구간만 대응을 할 거다 하면 당연히 풀패시브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언패시브로 잡아 놓을게요. 네, 캔슬하고요. 먼저 이렇게 되면은 준비는 끝났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툴에 프리디파인 프로토콜을 보시면 빌트인 이더넷이 있어요. UDV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트인 이더넷을 보시면은 이제 빌트인 이더넷을 했을 때 내가 미리 설정한 빌트인 그 프로토콜, 사전정의 프리디파인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애들을 눌러서 자, 프리디파인 프로토콜 라이브러리에서 제너럴 퍼포스 프로토콜, 그다음에 보시면은 모드버스 TCP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에 뭐 홀딩 레지스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멀티플 레지스터를 할 거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1번을 수신 데이터 리드 홀딩 레지스터죠. 보시면 3번, 그 다음에 2번 프로토콜을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로 잡아놨어요. 자, 그래서 총 3 분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변수 세팅에 리퀘스트, 노멀 리스폰스, 에러 리스폰스 돼 있는데 각각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리퀘스트는요, 트랜지션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 랭스, 모듈 아이디, 펑션 코드, 헤드 홀딩 레지스터 넘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예요. 그리고 리드 포인트가 있고요. 똑같죠?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프로토콜, 프레임 구조랑 유사하죠. 트랜지션 아이디 볼까요? 트랜지션 아이디 있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아이디 있죠. 그 다음에 랭스 당연히 있죠. 모듈 아이디 있죠. 펑션 코드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 어드레스 있죠. 그리고 리드 포인트. 그래서 레지스터 개수까지 똑같죠. 이 바이트 카운트랑 워드는 우리가 쓰기 영역에서 사용하는 거고, 읽기 영역에서는 이 레지스터 개수로 끝납니다. 이따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이제 내가 몇 번지에다가 이런 데이터 써놓을 거다. 이런 프레임에다가 프레임 구조를 만들었고, D 몇 번지에 값을 넣을 거다라는 거 다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리스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리퀘스트 보낸 신호죠. 리퀘스트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되잖아요. 그 리스폰스에 대한 얘기죠. 보시면은 트랜지션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 랭스, 모듈 아이디, 펑션 코드, 이제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넘버 오브 리드 바이트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 데이터. 그래서 총 데이터가 사전에는 125워드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럼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에러 리스폰스는 이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 에러 코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쓰기 데이터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프레임 구조랑 사실 동일하죠. 쓰기 데이터니까요. 트랜지션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 랭스, 모듈 아이디, 펑션 코드, 레지스터 개수, 그 다음에 라이트 포인트인데 이게 바이트 카운트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바이트스, 정정할게요. 레지스터 넘버, 스타트 어드레스죠. 그 다음에 라이트 포인트,
그러니까 총 몇 워드냐? 레지스터 개수죠. 그리고 바이트 카운트, 넘버 오브 바이트 카운트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도 당연히 노멀 리스폰스에서 응답에 대한 답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러가 떴을 경우에 에러를 대비하는 값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셨던 게 이제 리드 홀딩 레지스터죠. 아까 보셨던 트랜지션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 랭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어드레스, 총 리드 포인트 해서 구조가 트랜지션 아이디, 프로토콜 아이디, 랭스, 모듈 아이디, 펑션 코드 3번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펑션 코드 여기서는 읽기 데이터니까 3번이에요. 리드 홀딩 레지스터잖아요. 그리고 스타트 어드레스는 1번, 그다음에 레지스터 개수는 총 10개니까 A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에 보시면은 이제 펑션 코드 3번 리드 홀딩 레지스터예요. 자, 제가 어떠한 비트를 키면 엠백을 키잖아요. 1초마다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리퀘스트 신호를 볼게요. 제가 이 ECPRTCL 명령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명령어가 뭐냐면은 사전 정의 프로토콜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드버스 할 때, 모드버스 RTO를 이전에 설명을 할 때 이 명령어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명령어에 대한 내용은 모드버스 RTO 때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모드버스 RTO 설명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 프로토콜의 실행 번호 있고요. 실행할 프로토콜의 번호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넘버. 이 커넥션 넘버는 내가 지정한 아까 전에 이 PLC 파라미터에서 빌트인 이더넷에 오픈 세팅한 첫 번째 총 16개잖아요. 첫 번째 프로토콜을 열어놨습니다. 그 첫 번째 커넥션 넘버고요. 그래서 몇 개의 프로토콜 실행할 거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에 뜬 것이 2002라고 들어간 거 있죠. 프로토콜 넘버. 이게 이 CPRTC를 보시면은 자, 명령을 보시면 여기 D2000 있죠. 2000에 플러스 2니까 실행할 프로토콜의 번호예요. 그럼 뭐예요? 1번 프로토콜을 실행할 거예요. 이 1번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죠? 아까 프리디파인 프로토콜 잡은 이 프로토콜 번호 1번이니까 자 이제 리드 홀딩 레지스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그 다음에 스타트 어드레스는 첫 번째부터 데이터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2개로 잡아놨는데, 아까 전에는 데이터를 총 10개를 쓰기로 했으니까 10으로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1번 어드레스부터 총 10개 데이터 읽을 거고, 자, 프로토콜은 1번 사전 정의 프로토콜 실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2번, 103번. 자, 스타트 어드레스, 리드 포인트. 아까 여기서 지정했었죠? 102번 어디 있죠? 있죠. 헤드 홀딩 레지스터, 스타트 어드레스죠. 그 다음 103번 뭐예요? 리드 포인트. 총 몇 개의 데이터 읽고 올 거냐? 정의한 내용을 그대로 데이터로 쓴 거예요. 첫 번째 어드레스부터 총 10개의 데이터 읽을 거다. 그래서 이제 sp.ecprtcl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사전 정의 프로토콜에 대한 실행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실행을 하게 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 구조가 형성이 돼요. 보시면은 0000, 0000, 0006, 0003, 0001, 000A가 됐죠. 여기까지만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트랜지션 아이디 0000 볼까요? 0000 그 다음에 프로토콜 아이디 0000 또 0000이겠죠? 아이고 다른 거 들었네요. 0000이죠. 그 다음에 랭스 000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펑션 코드부터 데이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럼 0006 맞네요. 그 다음에 펑션 코드 0003 그 다음에 스타트 어드레스 0001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000A. 자, 정상적으로 프레임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도 모드버스 어떤 모드버스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프레임 구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버 측에서 이걸 받고 답변을 내리겠죠. 답변을 줄 때 어떻게 해줘요? 지금 이 구조가 이거잖아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나 데이터 홀딩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읽을 거야. 1번부터 10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서버가 이를 받으면 1번부터 10개의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줄 거예요. 리스폰스요. 그죠? 리퀘스트를 했으니까 넘겨줘야 되잖아요. 다시 1번부터 10개의 데이터를요. 그게 여기 보시는 이 두 번째 노멀 리스폰스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데이터. 그죠? 이 디바이스 데이터 D107번부터 1번부터 10개의 데이터가 D107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이게 이제 리드 홀딩 레지스터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제 프로토콜 결과에 따라서 컴플리트냐 에러냐 뜰 거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어떠한 에러 코드가 날아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러 코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는 펑션 코드가 잘못되거나, 혹은 디바이스 데이터 어드레스가 잘못됐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 값이 잘못됐거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펑션 코드 16번. 여기 보셨던 것처럼 16번이고,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죠. 이제 16진수로는 10이고요. 10진수로는 16이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로토콜 번호, 스타트 어드레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개수, 그리고 우리 그 쓰기에 뭐가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쓰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바이트 카운트가 있었죠. 그래서 바이트 카운트는 레지스터 개수 곱하기 2라 그랬어요. 왜요? 워드니까요. 워드 단위 영역이니까 바이트는 워드 곱하기 2로 잡아주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값도한 값을 줄 거고, 바이트 카운트를 채워서 마찬가지로 ecpr.tcl 명령어를 써서 데이터를 이번에는 라이트 할 겁니다. 자, 라이트 할 거니까 사전 정의 어떻게 돼 있죠? 자, 500번 됐고 마지막에 이 데이터 505부터 627까지인데 제가 지금 몇 개 데이터만 쓰기로 했죠? 나는 이번에 변수를 입력해서, 예를 들면은 프레임 구조를 보면요, 3호대의 데이터만 입력을 할 거야. 그럼 바이트는 6개 잡고 3호대에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3호 데이터 워드 1, 워드 2, 워드 3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당연히 D50567, 이게 총 3가지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프레임 구조가 나와서 데이터를 써줄 거고,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 50567, 자, 3호대 제가 지금 16진수로 BBB, AAA, CCCC를 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5034, 5048이라는 걸 줬는데, 여기 보시면 503이 뭐죠? 503은 자, 레지스터 개수죠. 자, 504 보시면 이 샌드 데이터 랭스 스토리지 에어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바이트 카운트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504에 8을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505부터 데이터를 BBBB, AAA, CCCC를 넣었는데, 보시면은 자, 트랜지션 아이디 0000, 프로토콜 0000, 그 다음에 뭐였죠? 000F인데 길이네요. 근데 제가 길이를 이번에 좀 길게 잡았어요. 그죠? 총 4워드 잡았으니까 그만큼 길이가 늘어날 거고, 지금 총 길이는 F. 그러니까 네, F니까 15개죠. 자, 그 다음에 0010이니까 이제 펑션 코드가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에 자, 0001 스타트 어드레스 01부터 4워드, 그다음 8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 8바이트 이후로 BBBB, AAA, CCCC라는 제가 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펑션 코드 16번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와 사전 정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로써 송신까지
있다는 게 나왔네요. 이래서 송식까지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드버스 TCP에 대한 개요 얘기했었고, 구조, 뭐 이제 ADO와 PDO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펑션 코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각 상세한 설명과 이제 빌트 이더넷을 이용해 가지고 프리디파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